당신이 자랑하는 그 순간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떠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과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심리는 사회가 성공과 성취를 높이 평가할수록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좋은 집을 장만하면 자랑하고 싶고 남보다 뛰어난 경력을 쌓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이 때로는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예기치 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 남에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자랑이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나 비교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도대체 무엇인 건지, 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자랑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랑 대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 인생에 참된 여유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로는 돈이나 집, 차 같은 재산 자랑입니다. 돈이나 집, 차 같은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자기 성공을 증명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랑은 생각보다 쉽게 주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재산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잃은 듯한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비교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뿌듯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한 자랑질로 인해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게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에서는 고급 저택에 사는 박 사장네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김 씨 가족의 대비가 부각되는 영화인데요. 박 사장 가족의 부유한 생활은 김 씨 가족에게 부러움과 씁쓸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박 사장네는 자신의 풍요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지만 그 여유와 부가 김 씨 가족에게는 깊은 박탈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교와 박탈감에서 시작된 감정은 영화 속에서 큰 갈등으로 폭발하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재산 자랑이나 과시는 자칫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이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어쩌면 자랑을 통해 인정받으려 한 그 순간 내가 이룬 성취가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자랑은 자칫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재산 자랑이 진정한 행복 자랑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또 내 재산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재산 자랑은 절제하는 편이 더 큰 지혜일 것입니다. 결국 돈이나 집 같은 재산은 내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4세 김수미 씨는 얼마 전에 만난 친구와의 만남에서 미묘한 기분을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수다는 늘 그래왔듯 자연스럽게 시작됐지만 그날따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듣고 보니
이번에 용인 신도시에 새 아파트를 장만한 것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집이 얼마나 넓고 좋은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수미 씨는 친구에게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남편과 힘겹게 마련한 작은 집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김수미 씨가 힘들 때 딱히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긴 세월 동안 밥 한 번 사준 적조차 없는 사이였습니다. 오히려 만날 때마다 본인의 성공과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친구의 말을 들으며 김수미 씨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김수미 씨는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을 장만한 친구의 기쁨을 이해하면서도 자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씁쓸함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학벌이나 경력 같은 것입니다. 학벌이나 경력은 인생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취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녔다거나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다면 그것을 통해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러나 이러한 자랑은 때때로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런 학벌이 아닌데, 나는 저런 경력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거나 심지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 자랑은 자칫 과거에 잘 나가던 때만 떠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몇십 년 전의 학벌과 경력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오히려 초라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과거의 성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학벌이나 경력은 내가 가진 여러 장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자랑하다 보면 듣는 이가 자신과 비교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타인에게 불필요한 박탈감과 열등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벌이나 경력은 굳이 자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그 학벌을 드러내며 자랑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겸손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과거의 자랑거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지금 내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경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지금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를 보여줄 때 진정한 가치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랑 대신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는 내게 더 큰 여유와 성숙함을 줍니다. 학벌이나 경력에 기대기보다는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진정으로 나를 빛나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잘 나가는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은 부모에게 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취와 성장 과정을 보며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성과를 냈을 때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식은 부모인 자신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를 자랑하며 잘 키웠다는 느낌이나 내 아이가 참 훌륭하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식 자랑은 적절한 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얘기나 좋은 성적을 자랑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부모가 고민 중일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자랑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라는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식에 대한 자랑이 의도치 않게 다른 부모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 자랑은 부모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성공이나 가치를 느끼려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기보다는 그 성과를 마치 부모 자신의 성취로 여기게 되기 쉽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더 높은 기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의 성과가 부모의 자존감과 연결되는 순간 부모 자신도 자식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랑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친척이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성적이나 성과를 반복해서 자랑할 때 자녀는 높은 부모의 기대만큼 자신이 결과를 내야만 부모가 기뻐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진짜 목표나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식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자녀에게는 불편한 감정이나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랑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재산 자랑, 학벌과 경력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까지. 누군가가 내 기쁨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도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대방에게는 비교와 불편함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관계에 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 자랑보다는 절제하는 마음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가진 성공이나 재산이 곧 나의 전부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닌 함께 있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데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겸손하게 나누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신뢰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절제와 배려는 나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편안함과 존중을 남기며 성숙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